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분위기 좋아요. 네, 뭐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치들이 높아져 있는 상태가 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과매도에 대한 랠리 이런 것들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많이 떨어졌다 이 얘기죠. 그래서 많이 올라갈 것이다. 기술적 반등에 그칠 수 있지만 일단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그동안 또 투자자들을 좀 옥죄고 있었던 소매, 유통 이쪽 부분에서 실적 호조가 또 나타났죠. 그래서 살아있다. 자, 이런 식의 느낌들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 상승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2.5% 수준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뭐 빅스텝이냐 아니냐 뭐 이걸 가지고 말들 많은데, 자, 지금 1.75% 금리인데 2.5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0.75 정도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정도 가지고 빅스텝을 논하기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원래 더 올라가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미국 증시 상황에 따라서, 미국 금리 상황에 따라서 또 움직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금리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조금 알아보도록 하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는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연기금 이야기예요. 연기금이 요즘에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또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집단인데, 삼성전자를 팔아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샀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도대체 왜 사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 이야기들도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주말장이 모처럼 분위기 좋게 출발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일단은 뭐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 전일 이제 약간 애매한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마무리가 좀 됐죠. 어제 시장이 하락한 배경에는 연기금의 매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다행히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팔아먹은 연기금은 엿을 좀 먹어야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네, 미국 증시 상승에 따른 그런 우리나라 주가도 같이 딸려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좀 가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의 상승 쪽에 베팅을 꾸준히 하고 있었던 그런 뭐 금융투자라든지 또는 이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외국인들 이런 쪽에서는 한 차례 정도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우지수가 1.6% 올랐고요. 나스닥은 2.6% 상승을 했습니다. 제법 많이 오른 편입니다. 그리고 상승 출발을 한 시장이 장 마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만들어줬다는 것도 아주 특이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강세로 유지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특히 다우지수는 5거래일 정도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기술주의 변동이 나타남에 따라서 나스닥이 뭐 상승하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다우지수가 연속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경기는 괜찮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즉 기술주의 변동이 나타나는 것은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우지수가 올라가는 건 좀 다르다 이 얘기죠. 즉 기술주 성장주와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은 나스닥이 변동을 부리든 말든 신경 쓸 거 없고 경기는 다시 좋아지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기술주 같은 경우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 나스닥은 주가 낙폭이 더 크고 다우지수는 낙폭이 크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건 근데 뭐 양시장 모두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둘 다 이제 좀 많이 밀렸다라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과매도에 대한 랠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상승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일단은 기업들의 실적, 유통업체인 달러트리와 메이시스가 호실적을 내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판 다이소라고 불린답니다. 이 달러트리가 1분기 순이익이 5억 3,640만 달러에 달하면서 전년 동기에 3억 7,450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40% 정도 더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기여를 좀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트리의 주가가 장중에 제법 많이 뛰었었고요.
메이시스, 이 백화점이잖아요. 얘도 지금 보면은 1분기 매출이 53억 500만 달러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1분기 실적이 아주 좋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는 거고, 예상치보다 더 높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 지출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고객들은 계속해서 쇼핑을 하고 있다. 쇼핑은 또 계속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소매 업체들의 실적이 별로 안 좋았었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는 애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2분기가 되면 더 좋아지는 흐름들을 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소매, 유통 이런 쪽에서의 이런 어떤 악재는 좀 지나가면서 이제 호재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GDP 증가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전문가 예상치보다 모두 떨어졌다. 이제 속보치와 전문가 예상치는 모두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요. 경제가 좀 안 좋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니까 GDP 증가율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연준이 지금 공격적인 긴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본다라면은 네, 조금 생각해볼 만한 내용이 아닐까 이거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걱정거리가 나오는 내용들 자체를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네, 이 GDP라는 이 하나의 또 부분도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가려고 보니까 이제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GDP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면, 자, 미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이 성장률 잠정치가 지금 보면은 전기 대비 연율 1.5% 감소한 것을 잠정 집계되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분기에 이제 감소된 그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따른 전쟁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희망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2분기 성장률은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1분기 GDP에서 개인 소비 지출이 2.7% 증가해서 3.1% 증가로 수정이 됐다는 것도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도 보시면 괜찮죠. 소비자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에서도 여전히 소비를 늘리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GDP가 좀 떨어졌어.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졌으니까 공격적인 긴축은 하지 말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만, 실제로는 1분기보다도 2분기 성장률이 더 높을 것이고 소비 지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또 이 GDP 상황 속에서 밝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GDP 하나를 가지고서 악재도 호재로 만들고 호재는 호재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장이 좋으면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장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겠냐. 지금 실제 이게 GDP가 안 좋아졌다, 경제 성장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우려감을 시장이 반영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이 어느 식으로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을 틀어서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약간은 줄었습니다. 지난주보다 8,000명 감소하면서 21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용도 점차적으로 또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특별하게 부담될 만한 그런 내용은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시장이 올라갈 이유가 충분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요것도 반대로 뒤집으면은 또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이 그것을 워낙에 이제 좋은 쪽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지금 시장 전문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과매도 랠리에 대한 가능성이다. 그 다음에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도했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쪽으로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랠리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우려감을 떨쳐내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다만 심리가 일시적으로 좀 개선이 된 것이다. 전체적인 추세의 전환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올라갈
올라가면 일단 좋은 거긴 합니다. 주가가 올라서 나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건 뭐 나쁜 이유는 아니고 나쁜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좋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공격적으로 막 쏟아붓는다든지 그런 형태의 모습은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빨라진 금리 인상의 시계, 째깍째깍. 네, 금리가 더 빠르게 오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어제였죠.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열었는데 1.5%였던 기준금리를 1.75%로 올렸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금리가 지금 1.75%예요. 지금 그 금리를 지난해 8월이었네요. 지난해 8월에 0.5% 정도 수준의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1.75%를 올렸고요. 지금 2달 연속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상황은 2007년 8월 이후에 처음이다. 14년 9개월 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너무 좀 공격적으로 안 하는 부분이 좀 있죠. 왜냐면 이게 약간의 부동산이라든지 가계대출이랑 갖고 연결이 좀 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정부 눈치를 조금 보는 것도 있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 서민민들 특히 이제 대출 이런 쪽에서 뭔가 이제 불만이 많이 터져나오니까 이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예,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미국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올리고 있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금리가 역전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금리 역전에 따른 부분들이 무조건 외국인들이 어떤 뭐 자금 이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진 않겠습니다만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느긋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수준이라면 미국이 0.5%씩 푹푹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0.25씩 올리게 되면은 이게 두 번씩 따라잡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월 달까지 해가지고 미국이 한 3번 정도 0.5를 더 올린다는 얘기죠. 6, 7, 8 연달아서 다 올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그거면 6, 7, 8 0.5만 올리더라도 지금 1.5%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0.5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2%인데 그 정도 올라가게 되면 금리가 확 뒤집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물론 아직까지는 8월 달까지는 아니라는 얘기가 있고 뭐 6월 달, 7월 달 정도는 0.5를 올린다.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번 달에 올린 거, 그 다음에 6월달, 7월달 0.5 두 번 더 올리면 1.5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달랑달랑 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라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자, 어쨌건 뭐 지금 앞으로의 어떤 금리, 뭐 당분간 물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물가 안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물가 때문에 지금 금리를 올린다 이런 쪽으로 보시는 건 좀 어렵고요. 우리나라의 지금 그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가 5월에서 7월 물가 상승률은 5% 정도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 뭐 물가 안정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지 뭐 이것 때문에 금리가 연말에 2.5%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물론 연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부분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지금 물가가 미쳤잖아요. 뭐 마트 가면은 진짜 뭐 10만 원 들고 가도 뭐 10만 돈 들고 가서 이제 뭐 조금 뭐라고 그래요? 포장지라고 바꿔온다 그러나요?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 뭐 사는 건 별로 없고, 막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이제 물가를 좀 안정시키는 것도 좀 필요하긴 하겠죠. 그런데 금리 인상이 그 대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향이 없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금리가 2.5%까지 오를 것이다. 생각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한미 금리에 대한 역전, 이 우려감이겠죠. 근데 뭐 증권사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네요. 한미 기준금리 역전 우려감이 크지 않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글쎄요. 역전 우려감이 굉장히 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미국이 이 정도로 가면 2%가 넘어갈 것 같은데 미국이 2%를 넘기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2.5나 또는 그 이상으로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에서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물가 안정에 대한 정책적인 의지 이것 때문에 2.5로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기준금리가 연내에 2.7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그 정도는 조금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뭐 이런 식의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 근데 제가 보기에도 2.5%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0.75 그죠? 1.75에서 2.5까지 가면 0.75 정도 올라가는 건데 0.25씩 3번이에요. 0.25씩 3번인데 지금 이 정도는 올해 내에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2.5%대 기준금리는 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뭐 여기에서 이제 미국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도 0.5짜리가 하나 포함된다면 2.75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금리는 당분간 더 올라간다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면 부담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금리의 고점 라인 때는 대체적으로 물론 또 조금 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2008년도 수준을 생각해 본다면 그때가 3.5% 정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시점까지는 물론 이게 좀 땡겨지긴 했어요. 왜냐면 금리가 고점을 찍는 걸 내년도 한 중반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 땡겨져서 내년도 초반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올해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경기의 고점을 찍는 그런 형태의 모습까지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일단은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은행주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더 올려야 돼요. 여기서 미적거리게 되면은 미국한테 따라잡히면은 그때가 몇 년도였죠? 18년도? 그때 꼴이 또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이야기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내용들이 제 뒷목을 잡게 되는 거죠. 지금 연기금 때문에 뒷목 잡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항상 혈압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삼성전자 주가가 못 오르는 건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이다. 삼전 주주들 사이에서 떠도는 이 말이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 숫자로 증명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남 탓하는 거죠. 근데 뭐 이게 아예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연기금이 가장 많이 팔아먹은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였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중에 삼성전자를 2조 원대 이상 매도를 쳐버린 상황이 벌어진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4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순서로 이제 순매도를 가장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매수를 한 기업들 보니까 1등이 LG에너지솔루션, 2등이 카카오페이였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코스피 200 뭐 이렇게 포함이 되면 뭐 자기네들이 비중을 맞춰야 되겠다 해가지고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들죠. 지금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이 고평가됐다는 이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주가가 얼마나 오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특히 4조 원이 넘게 순매수한다. 뭐 최근에 뭐 지금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 뭐 얘네들 그 연기금 수익률이 10%대 나와서 너무 좋다 뭐 얘기들 하는데 그때 돈 못 번 사람 없지 않나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지금 저만 하더라도 다 합치면 그 3년 동안 시기만 다 합치면 계좌가 100% 넘었을 텐데 지금 뭐 10% 수익 그래요. 뭐 일단은 돈 벌었으니까 잘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이 매매하는 행태는 전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아무튼 연기금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를 1등으로 매도했고요. 하이닉스, 우리금융지주, SK텔레콤, 네이버 이런 대형주들을 수천 억씩 매도했다. 이것을 처분한 돈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들인 셈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 사들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시장 교란에 대한 이것을 시장 교란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이 시장 교란 현상은 상장 전부터 우려되었다. 이게 시총 2위로 직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형주로 구성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종목을 담아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담아야 되는데 다른 종목을 팔아서라도 이 주식의 물량을 확보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무엇을 조정할 것인가 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삼성전자를 이만큼 팔아서 또 다른 것들을 이만큼 팔아서 LG에너지솔루션을 사야 한다. 이거 자체도 저는 사실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요. 고평가된 주식을 꼭 거기에 편입됐기 때문에 꼭 사야 한다라는 게 있나요? 이게 매매 시점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물론 이제 뭐
계속 장기 투자해가지고 언젠가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해서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점적인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이것을 뭐 꼭 비중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이 비중 채우는 것도 뭐 장이 고평가 그럼 뭐 저 위에 뭐 하늘 꼭대기 올라가 있는데도 거기서도 뭐 꼭 비중을 채워야 돼서 매수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것도 나와야 되겠나요? 뭐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또 연기금에 대한 행태가 또 열받는 게 한국 주식은 팔고 외국 주식은 산다고 그랬잖아요. 외국 주식은 고평가 될 때도 잘도 사더만. 네, 아 그렇지 얘네들이 고평가 될 때 자꾸 사는 건 맞죠. 근데 참 맞네요. 얘네들이 고평가 될 때 사고 저평가 될 때 파는 거구나. 뭐 그런 모습이 좀 있긴 있겠네요. 아무튼 뭐 이 행태도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마음에 안 들고 뭘 해도 미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자꾸 든다는 것은 우리가 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뭐 삼성전자의 주가가 못 가는 것이 꼭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넘어갔기 때문은 아니고요. 외국인들도 같이 팔았고 또 그 다음에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작년 연말에 쏟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 또 개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쉽게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배경들이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나 뭐 이런 그 IT, 반도체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점차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의 근처에 진입했기 때문에 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남 탓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그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은 아니다. 뭐 그것 뭐 2조 원, 4조 원 때문에 뭐 그렇잖아요. 연기금이 2조 원 팔아가지고 삼성전자가 못 간다.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도생. 네, 어느 탓 하지 마시고, 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이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만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네, 소매, 판매, 그 다음에 이런 쪽에 실적 호조가 나타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했다. 뭐 일단 나스닥도 크게 올랐고요. 다우지수도 크게 올라서 분위기 좋아졌고요. 뭐 GDP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너무 컸다라는 그런 것들도 좀 있었고, 뭐 기술적 분석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어쨌건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금리가 연말에는 2.5% 수준으로 올라간다. 한국은행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해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 현상을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금리가 일단은 2.5% 이상은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한국은행은 조금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저는 저의 생각을 해보고요. 증권사에서는 일단은 뭐 기준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보다는 물가 안정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2.5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일단은 네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 같고 뭐 좀 많이 오른다 그러면 2.7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그게 이제 고점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경기가 꺾일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는다. 어느 정도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이것이 정답은 아니고요. 네, 뭐 지금 보면 이제 삼성전자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근데 매수가 들어가도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시면 이게 꼭 정답은 아니고 아직은 이제 대형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은 종목들에게 부담감을 계속 주고 있는 거죠. 뭐 공매도라든지 또는 이제 외국인이나 이런 기관들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주가를 억누르고 있는 상태이다. 뭐 개인들의 신용도 굉장히 큰 문제겠죠. 그냥 무조건 버틸란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좀 당황하고 있을 거예요. 이쯤이면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있거든. 그러니까 데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을 계속 할 텐데 일단은 뭐 하반기부터 실적도 좀 더 좋아지고 상황도 좀 더 좋아지면 이 기업들도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해주지 않겠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버티던 거 잘 좀 버텨주시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어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책보다도요, 네, 책 안에 있었던 아주 강력한 문구 하나만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김태희와 결혼할지 전지현과 결혼할지 그것을 당신이 왜 걱정하는가 이런 문구였는데 너무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가끔씩 친구들끼리 물어보죠. 너는 김태희랑 결혼할래? 전지현이랑 결혼할래? 네. 그걸 왜 걱정을 하냔 말이야. 그걸 왜 고민하냔 말이야.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거 고민할 시간이 조금 더 현실적인 고민을 해라. 네, 그런 얘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아침에 찬물에 밥 말아 먹지 않고 고기 반찬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큰 돈을 벌어가지고, 빌딩을 지었다 부셨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생각하시면서, 생각으로, 꿈꾸면서, 꿈속에서 큰 돈을 벌어가지고, 빌딩 지었다가 부셨다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꿈보다도 현실에 있는 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거기에 조금 더, 냉정한 관점들을 가지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쓸데없는 걱정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라. 그게 오늘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되게 신박했던 것 같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정우성이랑 결혼할래? 아니면은, 요즘에 남자는 누구야? 관심 별로 없지만, 현빈? 이런 애랑 결혼할래?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겠죠? 원빈이랑 결혼할래? 현빈이랑 결혼할래? 그것도 다 빈이네? 아무튼,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좋은 기운들만 다 모아가지고 주말장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